이 안건에 대해서 일단 질문부터 받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네, 33번 네. 김용국 의원님. 네, 전국위원 김용국입니다. 이정미 당대표님, 이번 전국위원회에 상정되었던 참여당원제와 관련하여 안건은 철회되었습니다. 당 지도부에서 참여당원제 관련하여 당내 의견 수렴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철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기위원회와 관련된 중요한 당규 개정안을 사전에 공개하여 당원들의 의견을 충분한 기간 동안 수렴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이정미 당대표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이 안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당대표에 출마하면서부터 이 공약을 얘기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당기위원회가 당내 어떤 젠더 폭력 관련돼서 이 문제를 좀 처리해 나가는데 전문성을 더욱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것이 이제 없던 제도를 신설했다기보다는 기존의 어떤 제도에서 무언가를 더 보강하고 강화해서 이 사건을 처리해 나가는데 좀 더 당이 좀 명확한 규정들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아마 우리 젠더폭력 예방센터에서 여러 전문가들과 이 문제와 관련해서 수차례 토론을 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좀 이견이 있으시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이후에 저희 토론 시간에 충분히 수정동의도 내시고 토론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예, 사한월 위원님. 네, 78번 전국위원 사한월입니다. 저희 내용에서 이제 4조의 5항, 그러니까 비용에 관한 부분이 삭제가 된다고 하셨잖아요. 공직선거법 관련해가지고. 그렇다면 이 개정안이 여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상담, 치료, 쉼터 이용 등에 대한 비용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이러한 지원이 이 조항이 삭제되더라도 변함없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당이 이 규정을 뒀던 건 정말 피해자를 보호하는 게 당의 너무 중요한 역할이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당의 성격상 사실 선거법과 부딪히면 저희가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 당이 자체적인 예산을 사용하기는 어렵지만 다른 기관들에서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하는 기관들과 연계를 하거나 정보를 드리는 방향으로, 그리고 실제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예산이 들어가는 상담소라든가 여러 가지 1366이나 여러 가지 공간들에서 피해자 보호 조치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것과 연계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정보를 드리는 게 사실은 당규에 규정한 정보 제공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예, 놓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네. 질의 종결할까요? 질문, 네, 장현진 의원님. 네, 30번 전국위원 장영진이고요. 짚어야 될 것들이 저는 굉장히 많은 개정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이런 전면적 개정안에 가까운 것들이 이렇게 촉박하게 올라오는 거에 대한 일단 좀 문제의식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일단은 현재 원안에 대해서도 이제 문제점을 제기하고 싶은 게, 특히 이제 네 번째 중요한 이제 개정 꼭지로 용어 정돈을 가져오셨잖아요. 그래서 재소인 피해자 재소인 가해자가 혼용되어서 사용되어지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그래서 용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정작 이 개정문 안에는 그 표현이 정확하게 규정이 되지 않았어요. 용어의 정의에서도 그러니까 가해자는 피재소인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피해자는 재소인이 되는 거. 이게 용어들이 이 법 체계 안에서 굉장히 혼용이 돼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정의가 안 된 채로 재소자를 재소인으로 변경하고 피재소인을 피재소인으로 변경하는 것이, 이게 어떻게 용어의 정리가 될 수 있겠으며, 이거는 현재 이제 현행도 굉장히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전혀 용어의 정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애초에 그래서 이 현행 체계에서부터 가해자, 피해자, 그리고 재소인과 피재소인에 대한 명확한 용어의 정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질문은 아니신데 질문성으로 받으셔가지고 답변을 해주십시오.
네. 일단 첫 번째 제소인 제소자가 섞여 있었던 건 제가 보기에는 이걸 제정을 할 때 당시에 섞여서 그냥 만들어진 것 같아요. 제소자도 있고 제소인도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저희가 발견한 이상 통일을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 해서 그 부분은 좀 다른 부분이라고 그러니까 똑같은 항목 안에 어디는 제소자로 돼 있고 어디는 제소인으로 돼 있어요. 어디는 피제소자로 돼 있고 피제소인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통일한 건 같은 당규 안에서 다르게 쓰면 안 되니까 통일한 부분이라서 그거는 조금 별도의 얘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건 제소인이라고 하는 것을 왜 당규 13호에서는 피해자라고 부르냐, 그리고 왜 피제소인을 가해자라고 부르냐라고 하시는 부분으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될까요? 네, 그 명확한 용어의 정리를 위해서 이번에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까지는 그게 도대체 어느 시기에 어떻게 시작할 때 어떤 시기부터 이분들이 피해자 내지는 제소인 가해자가 되는 것인가를 명시하는 규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실제 저는 이제 사건을 당해서 많이 단기위원으로도 많이 만나봤고 이제 센터장으로도 많이 만나봤는데 그래서 그럼 이 당규는 사실 공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규를 보시는 분들이 스스로를 어떻게 호명할까를 다 사실 개인이 선택하는 방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 명확하게 하려고 하는 정의 규정에 들어간 건 센터에 신고가 되거나 아니면 단기위에 제소가 됐을 때부터는 뭐 성폭력특별법이나 이런 데서도 다 피해자 가해자라고 명명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피해자 가해자라고 명명한다라고 하는 규정을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피해자 가해자라고 부르는 부분은 지금 뭐 다른 법률 용어들에서도 사실은 다 그렇게 부르고 있어서 그렇게 사용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사실 피해자 가해자와 관련된 부분 자체를 당규 13호에서 제가 요번에 용어 정리를 한 건 없습니다. 그 용어를 언제부터 사용할 것인가를 규정한 것만 넣은 거고요. 13호는 원래 아주 초기의 제소나 이런 과정을 제외하면 다 피해자 가해자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건 원래는 통일되어 있었는데 사실 오타 같은 성격의 용어가 좀 되어 있었던 걸 이번에 정리한 거고 그리고 언제부터 그러면 피해자 가해자로 부를 것이냐라고 하는 규정을 한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해되셨습니까? 아니, 지금은 질의 시간이라 의견을 내시면 제가 이제 토론 시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일단 아까 그 질문 자체는 해결이 되셨냐고요? 예. 그러니까 모든 그 이제 송사가 시작되면 누구는 제소인이고 누구는 피제소인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성폭력 피해자다, 가해자다 이 개념을 쓰는 시점을 당규에다가 정리를 해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질문. 질의 종결할까요? 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질의? 아니, 질의? 아, 네네네. 질의 하십시오. 잠깐, 저 마이크 주세요. 네. 됐네요. 네, 15번 전국위원 장혜영이고요. 그 개정을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하시는데 지금 2조 정의 부분에 데이트 폭력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사실 개정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는데 그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를 이제는 사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제 행정 차원에서도 많이 변화하고 있는데 이 용어를 굳이 바꾸지 않으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 네. 이번에는 처리 절차 중심으로 저희가 당규 개정을 하고 있는 거라서요. 그 부분은 사실은 논의된 바가 없어서 추후에 다시 고민을 하겠습니다. 네. 뭐 이따가 안을 내주셔도 되는데 네, 저희는 이번에 처리 절차 아니시면 중심의 변경이어서 그랬습니다. 예. 네. 자, 더 질문 없으시면 질의 종결하고 지금부터 의견을. 네네. 오타를 발견했는데요. 11쪽에 제17조 소명 부분에 오른쪽 개정안에 2항에 본조 제1항의 소명은 피제소인인데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은 어제 이걸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중앙 단기위원장님께서 알려주셨는데 네, 자, 제가 진짜 말씀드린 거 이제 빼먹었습니다. 질의 종결하고 자, 수정 동의 있으신 분 손 들어 주십시오. 이 안에 대한 수정 동의. 수정 동의 없으십니까? 그럼 다 동의하신다는 뜻입니까? 아, 반대. 예, 저기 두 분 일단 손 드신 분들 의견 받겠습니다. 네, 관련해서 좀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젠더 폭력 사건에 있어서 단기위원회 전문성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젠더폭력 사건에 대하여 젠더폭력 대응센터가 초기 상담 및 대응 조사를 하고 젠더폭력 대응센터의 조사 결과 보고서를 근거하여 당기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는 것이 당규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당기위원회와 관련된 중요한 당규 개정안이 전국위원회가 열리기 5일 전에 공개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이 의문입니다. 중요한 당규 개정안은 당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공개하여 충분한 기간 동안 논의하여 최종 안건으로 성안하는 것이 진보정당에 맞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위원회에 당규 개정을 제출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쳤다고 나옵니다. 2022년에 젠더폭력 대응센터 자문위원회에서 당내 처리 과정에 대해 자문 의견을 청취했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당원들에게 공개되었습니까? 당규 개정안이 제출되기까지 1년의 과정을 보면 당 집행부가 과연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젠더폭력 사건에서 당기위원회 전문성 부족이 문제가 된다면 당기위원회 산하에 젠더폭력 조사위원회를 상시적인 기구로 설치하고 상근자를 배치하여 젠더폭력 사건의 초기 상담 및 대응 조사를 맡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출직 당직자에 대하여 젠더폭력 사건으로 당기위 제소가 되면 바로 직무정지를 시킬 수 있는 당규 개정이 필요하다고 나옵니다.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당규 결정이 나오기 전에 이런 방식으로 선출직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자는 당규 개정안이 과연 합당한 것입니까? 당기위에 제소되었다는 것만으로 선출직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자는 것은 당기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기 전에 피제소자에게 낙인을 찍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기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기 전에 피제소자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은 사실상 징계 효력에 해당하며 현행 법률상의 무죄 추정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고 당기위에서 빠르게 결정하면 됩니다. 왜 이렇게 무리하게 이런 내용의 당규 개정안을 제출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정미 당대표님께서 충분하게 당원들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이번 정국에서 결정하지 말고 다음 정국에서 결정할 것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의견을 그러면 이 의견은 안건 반려를 하시겠다는 것인지. 제가 어쨌든 안건을 제출했기 때문에 제가 처리할 수는 없고 정국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의견서? 예. 일단 김용욱 위원님까지 얘기 듣고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네, 경기도당 전국위원 심용욱입니다. 저도 그냥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추후에 어떻게 처리하실지는 여기 전국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대표께서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이거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실제로 그러니까 저는 그 제안에 돼 있는 그 내용에 동의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전문성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당의 많은 기관들이 그렇듯이 전문성을 높여나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것이 만회될 수 있는 방법으로 당연히 개편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책임의 소재를 그것으로 돌릴 수가 있느냐, 전문성 문제로 해서 파생된 문제가 더 큰 것이냐, 아니면 사안이 가진 폭발성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제소인이나 피제소인이 가지고 있었던 지위 때문에 발생한 문제가 더 큰 것인지 뭐 이러한 양상들이 여러 가지로 섞여 있어서 실제로 전문성이 부족해서 발생한 문제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좀 판단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첫째고요. 따라서 저는 그 전문성이 부족해서 현행 당규위에 전문성이 부족해서 그 전문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그 전문성의 기관을 가진 젠더폭력 대응센터에다가 이 문제를 조사 권한을 초기 상담, 초기 대응과 함께 조사 권한을 일임하는 것이 저는 그러니까 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젠더 문제 당규위원회를 신설하겠다 이렇게 들립니다. 그러면 그 다른 사안에도 노동문제 당규위원회가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 밖에 많은 사안들도 전문성을만을 따지자면
충분히 요구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문제를 이거는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것이 결코 어떤 기관 간의 힘겨루기 같은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오히려 그 전문성만을 기준으로 삼을 때 그것이 갖는 세부적인 요건 같은 것은 다른 모든 문제에도 적용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당원들의 합의된 상식 수준 그리고 합의된 지식 거기에 토대를 하고 거기에 부과되는 것이 전문성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당기위원회가 전문성을 더 높여야 된다는 점에서 지금 그 조사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당규 개정안을 잘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 안에도 외부 조사위원을 추가할 수가 있게 되어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소관이 어디로 가는지만 달라지는 것으로 기구상 그림으로는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실제로 문제 해결에 이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 점에 좀 큰 의문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문제를 처리하다 보면 이 사안을 굉장히 조사위원회에 국한된 인원들만 가지고 조사를 하고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전후 사정을 다 알고요. 그 밖에 결정을 내리게 될 당기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들은 그 내용을 자세히 모르니까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사위원회의 결과가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조직 안에서도 조사위에 참여한 당기위원과 그렇지 않은 위원들 간에 그러한 격차가 발생하는데 별개의 기구로 존재하고 그것이 조사를 권한을 완전히 다 갖고 당규위원회는 당규 위반 여부만 심사한다. 그렇게 매끄럽게 잘 굴러가지 않을 것 같아서 우려가 훨씬 크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제, 이것이 이제 두 개의 기관 간의 어떤 권한 다툼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방식이 우리 당내에 벌어지는 젠더 폭력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어떤 방안의 입장 차이다. 이렇게 저도 받아들이고 얘기를 좀 드려보면요. 이게 보면은 당규 13호 개정안에 보면 젠더 폭력 대응 센터 내 조사위원회가 조사를 해서 이 조사 보고서를 당기위원회로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당기위원회는 이 조사 보고서를 근거로 심의해서 결정을 하는데 이 심의 과정에서 사건 이해를 높이기 위해 조사위원, 재소인, 피재소인, 피해자에게 출석 요구를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하셨던 어떤 정보의 독점 현상이 나타날 우려를 아마 이미 젠더 폭력 대응 센터에서 얘기를 정리를 해놓은 것이고 일상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상담이나 대안이나 이런 것들을 마련해 왔던 대응센터에서 피해자를 최대한 보호하면서 이 문제를 매끄럽게 지원하기 위한 어떤 절차이지 당기위원회의 어떤 결정 권한을 대응센터에서 가져간다는 내용은 단 한 구절도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김용욱 위원장님 말씀하신 상무위 당대표, 부대표, 집행기구의 장 등에 대한 위반이 대응센터에 이제 접수가 되겠죠. 난 이런 피해를 입었습니다라고 이제 제일 먼저 신고를 하는 것은 이제 거기가 될 테니까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통해서 접수가 되고 젠더폭력센터가 징계 사유가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을 했을 때 말씀하신 젠더폭력 대응센터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상무위원회로 가져갑니다. 상무위원회에서 지금 당원들에 대한 어떤 선출직 권한을 가진 심용옥 죄송합니다. 선출직 권한을 가진 당의 지도부가 지도부 지휘 안에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을 다루게 될 경우에 갖게 되는 심적 부담을 덜어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직위를 박탈한다가 아니라 그 기간 동안 이 사건이 처리되는 동안 직무를 정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우려의 지점들 마치 선출직 권력자들을 대응센터가 직위를 그렇게 해촉을 했다든가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접수가 되고 그 접수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될 때 상무위원회로 가지고 오고
상무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이 사건이 제대로 잘 처리될 때까지 그 직을 갖고 있으면 이 사건을 조사받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느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직무를 그 기간 동안 정지한다는 의미, 그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심용호 의원님. 네, 저기 이제 회의록에 답변이라고 되어 있어서 뭐 저렇게 정의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그러니까 바로 그 지적하셨던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실제로 당기위원회 안에서 지금까지 그 진행 절차가 어떻게 되냐 하면 당기위원회 안에서 성폭력 문제는 성폭력조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하고요. 그 안에서 이 문제를 그 여타의 그 당기위원들과 공유하지 않고 이 안에서 먼저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이제 이 전체 당기위원회 회의에다가 보고를 하고 그거에 기초해서 당규 위반 여부를 심사해서 결정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젠더센터에서 조사를 하고 당기위원회에서는 당규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당사자들을 전부 소환해서 조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바로 이 사안 자체가 그 비밀 보장과 그 어떤 침묵 이런 것들을 포함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게 전체 당기위 회의에 회부되지 않고 그 소위원회에서 조사해서 그 다음에 이제 당기위원회 회의로 넘어가는 그 절차를 거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면 명백하게 두 번 제소자건 제소인이건 피제소인이건 명백하게 두 번 발언하고 때로는 좀 원치 않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밝혀지지 않는 것을 더 많은 사람들, 낯선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걸 원하지 않는 경우도 생기는데 그거를 이렇게 조항이 있다고 해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운영은 더 친밀성도 형성해야 되고 더 조용하게 조사해야 되고 뭐 그런 과정을 생각하면 형식상 당규에 이 문구가 있다고 해서 당기위원회의 권한이 침해되지 않는다의 문제가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고 나서 당기위원회로 갔을 때 당기위원회에 이제 출석 요구를 한 부분을 비밀 보장 얘기를 하시는 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는 모든 당기위원 분들은 스스로가 가진 당기 과정에서 습득한 정보와 관련돼서 절대로 다른 곳으로 정보를 유출하지 않으시고 그런 일을 하지 않으신다는 걸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은 당규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그게 당기위에 출석 요구를 하게 될 때 비밀 보장이 문제가 될 거라고 얘기하시는 건 사실은 저는 당규 위반이기도 해서 그리고 당기위원회가 마지막 징계권을 어쨌든 갖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과하게 우려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비밀 보호의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것 중에서 구절을 보시면 조사위원회가 조사를 하고 나서 당기위원회로 이제 조사 보고서가 가게 됩니다. 저는 심영호 위원장이 뭐 얘기하시는지 저도 당기 오래해서 아는데 지금 현재도 당기위원회 안에 성차별조사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성차별조사위원회의 몇 명이 젠더폭력 사건은 조사를 하고 당기위원회에는 이제 그 성차별조사 보고서를 올리게 되면 당기위원들이 이제 판단을 하시게 되어 있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성차별조사위원들이 한 보고서를 당기위원들 그 안에서도 정보의 차이가 생긴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차별조사위원회 보고서를 가지고 당기위원회들이 사실 결정을 계속 해 오신 거라서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건 지금 현재 당의 젠더폭력 절차와 관련된 현재의 절차 자체도 다 부정하는 이야기가 될 수 있어서 그것도 좀 과하게 해석이 될 수 있다는 여지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만 다른 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려하신 부분, 그러니까 당기위가 이해가 안 돼서 뭐 조사위원, 피제소인, 제소인을 다 출석 요구를 하면 혹시 원치 않는데 오게 되는 사람이 생기지 않겠냐라고 하는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당규에 이미 피제소인은 당기위원회 소명권이 있지만 본인이 소명을 하지 않겠다 내지는 서면 소명을 하겠다라고 하면 당기위원회 출석을 하지 않을 권한
이 존재하고 있는 게 현재의 당규에도 존재하고요. 그리고 새로 개정하는 안에도 출석 요구를 받을 경우에 이제 사실 근데 자신의 판단을 위해서 사실은 출석 요구를 받으면 나가야 되는 게 맞는데 혹시라도 있을 문제 예방을 위해서 젠더폭력 대응센터가 동석을 해서 그 과정을 같이 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피해자 보호 부분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규정에 있는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위원회의 조사가 끝나고 단기위원회에서 출석 요구를 하지 않았는데 만약에 이제 제소인이 정말 단기위원회 가서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 원하는 경우에는 단기위원회 가서 출석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권한을 양쪽에서 다 보호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소인이 원하는 경우, 즉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는 단기위원회 가서 발언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도 다 보장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뭐 비밀보호라든가 아니면 원치 않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은 현재 다양한 방식으로 저희가 안전장치를 해두어서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것 중에 젠더폭력 관련된 다른 단기위를 만든다라고 하시는 부분은 절대로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저는 심영호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원의 징계와 관련된 부분은 단기위원회로 일원화되는 게 맞다라고 하는 생각이 아주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는 생각도 명확하고요. 그걸 담기 위해 사실 이런 처리 절차 변경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당규에 그게 다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네. 개정안에도. 그래서 단기위원회가 당원들을 최종으로 심의하고 징계하는 부분은 당연히 하나의 기관이 해야지만 그게 당의 기준을 만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사건의 성격상 아까 앞부분에 있는 것처럼 공공기관도 사실은 징계위원회에 가기 전에 몇 단계의 단계를 두고 뭐 상담을 하고 이런 과정을 하는 건 사건이 가진 특수성을 어떻게 가장 잘 반영할 것인가 라는 거고요. 사건이 가진 특수성이라고 하는 건 젠더폭력 사건이나 성폭력이 벌어졌을 때 이 사건을 어떻게 잘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 하나랑 또 하나는 이 과정 안에서 실제 초기에 굉장히 많은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 사실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건 처리를 하는 초기부터 피해자 보호 조치와 함께 이 과정을 진행해서 사건에 대한 이해도 높이고 피해자 보호 조치 잘하기 위해서 조사 과정까지의 전문성을 보강하는 거고 뭐 당연히 심의와 의결은 단기위에서 하시는 건 뭐 네. 당연히 정신으로 그대로 두었습니다. 자, 오현주 의원님까지, 이 의원님까지 얘기를 듣고 수정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사진행 발언하고 의견하고 두 가지인데요. 의사진행 발언은 지금 질의 종결하고 그 의견 내는 토론 시간이었던 거 맞죠? 근데 이게 약간 질의처럼 되면서 의장님께서 이렇게 그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에 대해서는 좀 향후에는 정정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사진행 발언하고요. 의견은 저는 이 논의를 지금 하는 게 굉장히 사람들에게 부담스러운 논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아까 이제 발제자분께서는 이것이 공공기관의 어떤 사례를 따른 것이다라고 해서 굉장히 표준적인 얘기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은 공공기관이나 이제 기업들은 성희롱 사건 처리 절차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거고, 그거는 고용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한정된 범위 내에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 정의당의 이제 성폭력 사건 절차 관련해서는 사인 간의 문제들까지도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당원들 간의 문제도 다루는 방식으로 굉장히 확장적인 범위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을 예를 들어서 그 사례를 전면적으로 적용하는 거는 저는 일정 정도 무리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성폭력 사건 처리 절차와 관련해서는 이미 이런 방식의 어떤 진보정당의 제도화가 되면서 거의 근 20년간 가까이 이제 진행되어 오면서 굉장히 다양한 문제의식들이 중첩적으로 포괄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면적인 어떤 개정안을 가지고 얘기했을 때 이것을 동의하지 않을 수도 없고, 왜냐하면 이제까지 어떤 프레임 속에서는 이런 방식의 논의들이 저는 일면 합당한 면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안건 처리를 했을 때 동의하지 않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저의 어떤 문제의식에 반하는 표결을 할 수도 없고, 굉장히 이렇게 모순적인 상황에 저도 놓여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른 분들도 굉장히 다양한 문제의식들을 결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일종의 안건으로 처리되는 것이 문제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안건 반려를 정식으로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건 반려가 접수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토론 없이 표결인가요? 예, 토론 없이 표결입니다. 예. 예, 안건 반려를 제출을 하셨기 때문에 토론 없이 표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재석을 전체 확인하겠습니다. 네. 전국위원 장여진입니다. 지금까지 찬성 발언이 하나도 없이 안건 반려를 나와서 너무 깜짝 놀랐는데요. 저는 이 안에 반대가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나왔는데 반대가 있다니까 사실 좀 놀라웠고요. 저는 뭐 진보신당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오면서 저는 이러한 안이 이제 나올 때가 저는 됐다고 생각하고 되게 많은 당원들의 염원이 있었다고도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안이 나오기까지의 정말 수많은 흑역사들을 거쳐왔기 때문에 나온 안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발언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 당기위원이시거나 당기위원회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세요. 근데 저는 피해자 입장에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저는 피해자 입장에서 당기위원 앞에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지만, 이 안에서 나온 그 전문성이라 함은 단순히 지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당기위원들은 이 문제가 지금 성폭력이냐 아니냐 이걸 판단하고 그래서 징계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징계의 양형은 얼마가 될 것이냐를 결정하는 사람들인 것이지, 피해자의 입장에 서서 어떤 높은 감수성을 가지고 피해자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1차적으로 먼저 이걸 이제 조사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까지 할 수 있는 기관의 존재는 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그 역할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의미로 저는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무슨 당기의 어떤 권한이나 당기위원들이 지금까지 충분히 잘해왔던 것들을 잘못했다라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좀 그런 부담스러울 수 있는 역할을 명확하게 나누어서 가자라고 생각이 들고, 뭐 당기위에 뭐 사나이 두자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럴 수 없고 독립된 기구로서 좀 올바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피해자 입장에서 당기위원들 앞에 섰을 때 그 건조하고 제 말 한마디에 이것이 성폭력이냐 아니냐라고 판단하는 그 눈빛들을 견뎌야 했었습니다. 아무리 교육을 제대로 받으신다 하더라도 이러한 감수성과 역할 자체의 차이가 있음을 인지하지 못한 채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발언들을 저는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이 안에서 찬성하는 바입니다. 네, 자, 반대 토론 한 분. 자, 안건 반려를 요청해서 토론 안 하려고 했는데 토론을 손에 드시는 분이 없어서 반대 토론 하겠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발제한 내용이 굉장히 어쨌든 이제까지 가졌던 문제의식을 발전시키는 거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제가 문제의식을 가졌던 거는 저희가 20년 동안 이제 당기위에서 이 성폭력 사건을 처리해 오면서 이게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유독 이제 당기위 내에서 처리되는 것 중에서 지도부의 성폭력 문제나 혹은 그 당직자의 성폭력 문제 이런 것들은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당도 그렇고 공공기관도 그렇고 처리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 성폭력 문제가 워낙에 이제 이 사법 시스템이 잘 정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당기 체제에서 당기의 규정을 보면 사인 간의 문제까지도, 그러니까 당원들 간의 문제까지도 포괄적으로 굉장히 다루고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당기 내 어떤 성폭력 처리와 관련해서는 이전의 당의 처리 시스템과는 다른 특성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적으로 가져갈지 아니면 뭔가 변화된 상황에 적응해서 바꿀지 이런 것들이 논의되면서 당기의 위상이나 이런 것들까지도 다시 정립해야 될 어떤 시기에 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늘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지점을 굉장히 확대하고 그리고 심화시키는 방식의 당규가 되는 것에 대해서 사전에 어떤 그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것을 논의한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원들 간의 심도 깊은 논의, 합의 이런 것들이 있고 난 뒤에 이 안건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안건 반려를 요청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15번 전국위원 장혜영입니다. 아까 질문 드렸던 내용하고 연결되는 건데요. 그 절차에 대한 내용을 오늘 개정하는 거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당규를 개정하는 계기가 소중하게 생긴 이상 그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는
이 2조 4항에 있는 표현을 교제폭력으로 수정하는 수정 동의안을 제출을 합니다. 이 데이트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범죄의 중대성 그리고 심각성을 희석해서 이 연인 사이에 발생하는 어떤 사소한 일 이렇게 비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다 중립적인 어감을 가진 교제폭력이라는 단어로 변경하는 것이 여성가족부도 그렇고 언론노조 성평등위원회 보도지침도 그렇고 바뀌고 있는 추세라서 이번 기회에 함께 바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 수정 동의. 다른 수정 동의안. 네. 이혁재 위원님. 그 당대표, 부대표 지역 조직의 장에 대한 직위 해제 규정과 관련 수정동인데요. 이게 지금 19페이지에 지금 제가 받은 자료집에 나와 있는데, 뭐 아까도 토론 과정에 잠깐 나온 것 같은데, 당 대표가 당직자에 대한 직무를 중단시키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상무집행위원회가 사법기구가 아니고 집행기관으로서 직위를 해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우리 당의 체계상 맞지가 않는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그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고, 만약 이거를 직위를 해제라는 표현 단은 직무를 중단한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직무 중단으로 변경시켜 주시고, 이 담당 기구 상무집행위원회가 아니라 당기위원회에서 이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시간이 걸리더라도 당기위원회 빨리 소집해서 당기위원회에서 사법기구에서 이거를 논의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이 집행기구가 또 이런 결정을 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때 비대위에서 이런 문제가 몇 건 있었는데 당 지도부가 상당히 또 혼란에 빠져버립니다. 이 결정 과정에서. 그러니까 당이 원활한 어떤 당무를 못할 정도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당 집행부 이런 거에 개입하는 것은 마땅하지가 않고, 그래서 이게 당이 전국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선출한 기관이 있기 때문에 당기위원회에서 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 여기서 좀 의문스러운 거는 지금 이제 젠더폭력센터 운영위원회인데 이게 전국위원회에서 선출하거나 임명하는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운영위원회에 대한 보완 조치, 어떻게 이게 지금 시도당 위원장까지도 당대표가 직무를 중단할 수 있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구인데 이 운영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대한 논의가 지금 제가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까지도 이건 추후에 보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일단 그 12페이지에 맨 마지막 부분에 젠더폭력센터 운영위가 판단할 경우 당기위원회가 징계 의결시까지 잠정적으로 당무를 중단한다. 이렇게로 바꾸자는 것이죠. 예, 그렇게 되고 그 또 하나 뒤에 부분은 추후에 보완해 달라는 과제적 수정 동의가 아니라 예. 그러면 두 번째 그 수정 동의까지만 정리가 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왜? 설명하는 과정에서 약간 좀 고려돼야 될 게 있는데요. 현재 지금 당원의 징계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징계 규정 중에 선출직 당직자와 관련해서는 공직 후보로 인준된 아니 잠깐만요. 과정에서 이거 수정 동의안 처리를 할 때 찬반 토론할 거니까 그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당규상에 네. 얽혀 있는 문제 때문에 그럽니다. 이미 그 당원 징계 규정에 선출직 당직자와 관련해서 상무집행위원회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했을 때 징계 의결실까지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는 당규가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존재하고 있는 당규를 그럼 또 뒤집는 이 수정안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잠깐요. 요거 수정 동의안 할 때 토론 시간 주겠습니다. 자, 그다음 다른 수정 동의. 다른 수정 동의 없으십니까? 예, 수정 동의안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뒤에서부터 처리하겠습니다. 이혁재 위원이 내놓으신 이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찬반 토론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다가 중단하셨으니까 위원님께서 먼저 찬성 발언하시고 총장님께서 반대 토론하시고 또 다른 분 찬성안 반대안 더 얘기하셔야 되겠으면 그렇게 시간을 조금 두 번 정도 드리겠습니다. 이혁재 위원님부터 발언하십시오. 아,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 아까 처음에 받을 때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장희영 위원이 내신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제청 있습니까? 예. 예. 그다음 잠깐요. 그다음 이혁재 위원이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 있으십니까? 있으시죠? 예. 제청 있으십니까?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수정 동의안부터 찬반 토론하겠습니다. 예. 뭐 제안 설명에 크게 다른 토론할 건 없고요. 지금 이제 일반적인 비위 사건이나 뭐 부정 비리, 뇌물 수수 등에 대한 사건 등에 대해서 지도부가 직무를 중단시키고 뭐 그런 사례와는 다르게 이 해당 건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고 또 그것을 또 판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이게 보통 상무집행위가 직무를 중단시키는 사건하고 좀 성격의 차이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판단할 때 집행부가 이게 명백한 예를 들면 뇌물수수를 했다 그러면 이제 집행부가 하는 것은 당원의 요구고 바람인데 그렇지 않고 이제 양방이 있는 거죠. 양방이 그걸 주장을 했을 경우에 사실 그것에 이제 뭐 젠더 폭력 대응센터의 처리와 관련해서도 불만이 있거나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이거를 이제 애초에 아까 박정현 사무총장이 말씀했던 규정을 만들었던 거는 그런 국민들이 경악하는 뇌물수수 사건 같은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그런 조항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런 어떤 국민들이 바라보기에 그런 사건이 아니라 어쨌든 당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사건 중에 한 가지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 과연 지도부가 이걸 왜 개입을 해야 되느냐. 당의 사법기구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당을 이끌어가는 지도부에도 부담을 덜 넣어주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러니까 사법기관이 아닌 지도부가 그런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최소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그걸 당기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네. 자, 아까 말씀하시려고 했던 거 하시죠. 네. 6번 정국위원 박정현입니다. 지금 저희 이제 당 징계 관련해서 제21조 선출직 당직자 등의 징계 절차에 관한 특례가 2019년 5월 4일 날 신설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첫 번째 당으로부터 인준받은 공직 후보자가 등록 이후에 중대 결격 사유가 발견된 경우, 즉 선거 시기에 후보로 인준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중대한 문제가 발견된 경우, 두 번째 선출직 공직자와 선출직 당직자에게 우리 당규 11조 징계의 종류 중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이 두 경우에 관련해서 중앙당기위에 상무집행위원회가 직접 제소를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리고 상무집행위원회는 중앙당기위에 제소하는 경우에 징계 사유가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징계 사유의 중대성으로 인하여 긴급히 직무를 정지시켜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징계 의결 시까지 잠정적으로 당직의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규에 의거하여 지금 젠더폭력 대응센터에서 제출한 성폭력 사건과 관련을 해서 이것이 조사에서 접수한 경우에 이것을 상무위원회로 보고를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여기서 판단을 하는 게 보고를 하고 그러면 상무위원회는 이 기준에 따라서 이것을 시급히 직위를 해제해서 직무를 정지해야 될 건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당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까지를 그렇게 할 것인지를 두고 열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이견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좀 더 지금 수정안처럼 제시하게 되면 이 당규도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되기 때문에 좀 적절치 않은 수정안이라고 저는 반대합니다. 네, 101번 전국위원 배영대입니다. 데이터 폭력, 교제 폭력이라는 이 단어를 왜 써야 되는, 두 개의 단어를 왜 써야 되는지 저는 이유를 지금 모르겠거든요. 왜냐하면 폭력을 마치 미화시키는, 교제 폭력은 뭐 좋고 데이터 폭력은 좀 좋아 보이고 교제 폭력은 나쁘게 보이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둘 다 나쁜 폭력들인데 뭐 교제를 하고 데이트를 하는 도중에 일어난 폭력이라고 해서 뭐 정상 참작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용어를 바꾼다고 해가지고 그게 별다른 차이가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폭력은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제를 하든 뭐 어떤 거를 하든 단호한 모든 것은 폭력이므로 예, 이 단어를 굳이 바꿀 필요가 없었다 예,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찬성 토론하실 분. 네, 15번 전국위원 장혜영입니다. 모든 폭력은 다 폭력이다라고 얘기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이 당규 상에서는 그런 성폭력의 다양한 유형들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폭력이기는 하지만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가정폭력이 있고, 그리고 친밀한 그런 연인 관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제 폭력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류해서 이름을 명명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문제의식이 처음에는 이제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표현이 됐었는데, 그 단어가 사실 뭐 데이트가 뭐 한자로 바꾸면 교제 아니냐 이런 주장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되는 맥락이 데이트라고 하면 그 안에 뭔가 서정적이거나 낭만적인 어떤 관계가 있는데, 그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폭력처럼 치부되는 경향성이 있다는 것을 이제는 사회적으로 많이 인정을 해서, 뭐 행정부도 그렇고 그리고 뭐 언론 노조에서도 그렇고 데이트 폭력이라는 표현보다는 좀 더 중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교제 폭력이라는 단어로 이걸 변경해서 사용하자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 데이트 폭력의 개념적인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인정해왔기 때문에 단어를 좀 더 중립적인 방식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